자, 좀 찝찝해서 내가 설명 다시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1번에 이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yes 다음에 you can discuss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 번만 내가 설명 좀 드릴게요. 내가 조금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정확하게 하지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이게 you can discuss to 다음에 what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이 근접성에 접근할 것인지 이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공기역학의 법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칙들요. 그 법칙들이 어느 정도까지 근접성에 이르는지, 그 다음에 what are their limits, 그러한 어떤 타당도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럼 얘도 지금 뭐냐면은 그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법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do they take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 양자 얽힘이나 통일장과 같은 그런 것들, 이것도 역시 지금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법칙들이 정말로 고려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do가 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도치구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게 약간 좀 두가 강조 느낌의 두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쓰인다 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논의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자, primary impetu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our increased ability to reach out and exchange ideas with others, as well as to borrow other people's ideas and blend them with our own to create something new. 아우, 겁나게 길어요. 네, 아주 길어요. 자, 지금 주요한 그 임팩트스카니까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동력, 원동력, 뭐 추진제 뭐 이거 얘기하는 건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의 주요한 추진제 또는 추진 동력은 has been our, 뭐가 되어 왔더라,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 되어왔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런 동력이나 추진제가 어떤 능력이 되어왔느냐? To reach out and exchange ideas. 그러니까 to reach out 하게 되면 뭔가 손을 뻗는다, 다른 말로 소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능력이 바로 주요한 어떤 동력이 되어왔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과학과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 다시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의 주요한 원동력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증가된 능력으로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아, 그러면 혁신은 항상 뭐가 되어 왔다는 거야? 혼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어울려서 지내왔다, 그런 이야기죠. 서로의 어떤 의견을 빌려가면서.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빌리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무슨 능력이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런 다음에 블렌드 한다는 거죠. 역시나 요거 두 개 병렬 구조입니다. 그것들을 합쳐요. 뭘 가지고? 우리 자신만의 그걸 가지고. 여기서 생략된 단어는 아이디어가 지금 생략돼 있고, 되겠죠? 아이디어고,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해왔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혁신의 동력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혁신이 되어 왔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조합적인 창의성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답지에서 뭐 결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컨비네이션으로는 어쨌든 합친 겁니다. 이러한 어떤 창의성은 바로 the acknowledge, 인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인정? 자, 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진정으로 독특한 것은 없다. 어떤 것도 진정으로 독특한 것은 없다. 토대가 밟아오면서 새로운 게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at least 적어도 not in the sense of being constructed entirely from scratch인데, from scratch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 얘기하는 말 중에 의역에서 돌리면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적으로 구성된다라는 점과는 달리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구성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성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것도 진정으로 독특하고 유일한 것은 없다. 그러면 that notion, 그런 개념은 뭐와 충족되어지느냐, 뭐와 만나게 되어지느냐,
상당한 저항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창의적인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공간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다시 말하자면 to create, 창조하는 것은 즉 시작하는 건데 빈 캔버스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빈 캔버스에서. 그럼 빈 도화지에서 보통 이렇게 시작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들은요 존재하는데 지지하는데 존재한대요. 이러한 어떤 영향력과 영감의 생태계를 지지하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그럼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뭔가 떠받쳐주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 나옵니다. 니나 팔리, 누군지 몰라요. 니나 파라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예술가가 샷하고 애니메이티드 했대요. 샷은 여기에서는 사진 찍다, 촬영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애니메이티드는 뭔가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뭘 만들어요? 고대의 어떤 릴릭스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대의 어떤 유물을 만들었는데 뭐로부터? Metropolitan Museum of Art,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부터 이런 고대의 어떤 유물들을 만들어냈는데 뭐 하기 위해서냐? To illustrate her point, 그녀의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 모든 창조는 이 단어 나오죠. 파생적이다. 파생적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흔히 말해가지고 뭔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파생이라 하는 거는 원래 있는 틀에서 다른 것들을 받아가지고 점차 옮겨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very work of art, 모든 예술 작품은 그래서 derivative work합니다. 파생적인 어떤 작품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모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시작한 건 분명히 빈칸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 할지라도 서로 뭔가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혁신이 등장하더라. 그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 animation에서 올리버 라릭이라는 사람이 검토합니다. 조사합니다. 뭐를요? reappropriation 하죠. reappropriation. 거기 아마 밑에 단어 뜻이 나올 건데 재전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재전유. 재전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빌려가지고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속담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 속담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내서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당이 오해하지 마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조선시대 유교 사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싶은데 뭐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까? 뭐 어쩌는 겁니까? 여자가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교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암탉을 울린 건 남자다. 남자가 사고치고 댕기니까 여자가 우는 거지. 그래서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재전유되어 버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어쨌든 어떤 이미지의 재전유를 관찰하고 고찰하고 조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In his video essay version이라는 곳에서. 뭐 함으로써? By looking at how Disney recycles animation. 어떻게 디즈니가 어떤 만화들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런 재전유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말이 이겁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오픈 소스 코드이다. 창의성은 독창적인 오픈 소스 코드이다.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열려 있다는 얘기니까 자원이 닫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할 때, 뭔가 참고 사항을 할 때 그 참고 사항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오픈 소스 코드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가지고 서로 만들어진 과정들을 많이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답. 다행히 몇 번 했어요? 5번이요? 진짜 5번 했어요. 바로 5번 보였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아닌 것 같아서 5번인데. 네, 민자는요? 저도 5번. 네, 답은 5번입니다. 5번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얘는요.
일단 1번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독특함이고 독창적인 관한 것이다. 완전 반대말이지. 그 다음 2번은 기술적인 혁신은 주로 순수하게 독창적인 창의성에 의존한다. 이 얘기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중들의 기여, 오픈소스에 대한 대중적인 기여는 창의적인 혁신을 이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근데 대중적인 기여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국민들이 기여를 했다, 일반인들이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기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작품들은 should always be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독창적인 어떤 창작자들에 의해서 신뢰가 받아져야 된다. 뭔가 인정이 공이 돌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작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늘 말씀드린 work에 s 들어가서 명사 쓰이게 되면 이거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work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창의성은 taking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봐도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얘는요. 되겠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 어쩌면은 조금 제일 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딱 봐도 이거는요 답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다행히 몇 번 했어요? 민재도 3번 했어요? 네, 이건 3번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래전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우리 그 독해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심리학자, 무의식의 세계를 많이 얘기했던 그 심리학자, 빙산에 일각한 용어를 썼었던 이 프로이드입니다. 그 심리학자를 얘기할 때요, 이런 프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 정이 아니고 융이에요. 칼 융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제일 많이 나와요. 심리학자 얘기할 때마다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아시겠죠? 우리가 철학자 얘기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3명. 아, 죄송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너 자신을 날라. 죄송합니다. 아는 척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요. 아리스토텔레스요. 플라톤이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인물들. 그리고 좀 시대를 넘어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데카르트 또는 칸트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글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도 좀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좀 도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내가 말씀드렸죠. 종합 과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자, 프로이드는 오래전에요 구별했습니다. 뭐를? 의식과 무의식적인 마음 사이를 구별했다라고 얘기해요. 의식하는 거는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라 그랬고,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정신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드의 이러한 sitting unconsciousness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날의 무의식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러한 소용돌이 치고 야단법석하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의 어떤 억압된 충동이나 어떤 본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압되었다. 뭔가 충동적이긴 하지만은 충동적이면서도 아니다. 억압된 충동이나 억압된 본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무의식의 세계는 분명히 지금 프로이드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무의식의 세계가 뭔데요? 뒤에 보니까 it's a cooler and bigger. 그것은 좀 더 냉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냉담하고 그 다음에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래요. Our memory,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은 operate, 작동되어집니다. 이러한 2개의 트랙으로 작동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2개의 트랙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2개의 트랙이 뭔데요? 하이 로드 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로우 로드 카는 게 나와요. 그럼 오늘날이 생각하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걸, 뭐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봤을 때, 자, 일단은 의식적이면서 의도적인 하이로드 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인 로우로드가 있대요. 이렇게 2가지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언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프로이드 것과는 좀 더 다르고, 그리고 그 프로이드와 다른 오늘날의 것은 뭘 얘기한다? 하이로드와 로우로드란 말을 좀 비유해서 뭔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 둘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갑니다. Our high road mind. 우리의 이러한 high road mind는
is reflective, 성찰적이래요. 근데 우리의 low road mind는 직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찰적이라 하는 말은 뭔가 반성하고 깨닫고 그런 이야기라면 직관적이라 하는 건 야 이거야 왜? 아니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게 답이야 왜 그런데? 몰라 그냥 이게 답이야 내 느낌에 그런 거야 이런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전하는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예시가 나옵니다. 자 운전하는 상황인데 당신의 뇌와 그 다음에 손은 알아요.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오른쪽 차선으로 움직여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하는 방법을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살짝 틀어가 가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 운전해 보시면 알아요. 아시겠죠? 살짝 틀어가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you are like most drivers. 만약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운전자와 같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 차선 가야 돼?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How you do it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꺾어서 뭐 이렇게 가면 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의식적으로 설명 자체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요 말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그냥 오른쪽으로 돌겠지. 오른쪽으로 돌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straight down 쭉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 구체적인 설명 방법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핸들에 무슨 원리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뭔가 자동차 페달이 뭔가 적용하게 돼서 악셀레터를 바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얘가 살짝 돌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냥 돌아서 간다. 이렇게 하고 치우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that would steer them off the road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 말대로 설명할 것 같으면은 우측으로 돈 다음에 똑바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상황 이런 겁니다. 자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이 있는데 자 오른쪽 차선으로 간대요. 그럼 우측으로 돈대요. 이 상황에서 똑바로 간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간다 하면 분명히 차는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빠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after moving right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핸들을 스티어링 휠이 핸들입니다. 이 핸들을 뭐 해야 돼요? 되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튼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야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to the left of the center 그 센터의 왼쪽 부분으로 일단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그때서야 return to the center position 중간 지점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아버지나 어머니 운전하실 때 한번 관찰해보세요. 우측 차선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뜩 가는 이렇게 가면 샌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low road guided hand가 뭘 해요?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아까 low road가 뭐라고 했습니까? 직관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얘가 그냥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얘가 알아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얘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오답 체크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1번 그래도 해볼게요. 당신의 운전에 대한 지식은 교통사고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심각한 거다 진짜. 이런 거 답 체크하면. 그 다음 2번 당신의 강화된 직관이 나중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출구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준다. 뜬금포로 웬 출구? 그 다음 4번 당신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칸 순간 벌써 끝났다. 교통사고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You can lay the groundwork for safe driving. 안전 운전을 위한 토대를 놓을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슨 뭐 경찰이 무슨 캠페인 운동합니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강은 정리를 하고요. 6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도록 하시켜야지.